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에 뒤져있던 지지율도 역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힐러리 클린턴이 단상에 올라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혼자의 힘으로 미국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며 아메리카니즘의 아젠다를 던진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함께 미국을 고치자고 역설했습니다. 클린턴은 함께하면 더 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역사의 교훈이 아니라 미국을 인도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나흘간의 전당대회 효과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넘어섰습니다. 보스턴 소재 서퍼크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는 50%의 지지율로 41%에 그친 트럼프를 9%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의 조사에서도 힐러리는 지지율 43%로 트럼프 42%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8월 29일부터 불체 경력자 재입국 금지 유예가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실시됩니다. 하지만 해당자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늘 재입국 금지 유예 미국 내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최종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국에 미입국한 후 180일 이상 불법 체류 경력이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던 재입국 금지 유예 자격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또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안은 30일 후인 오는 8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는 불체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불체 기간이 180일에서 1년일 경우 출국 후 3년, 1년 이상인 경우 출국 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금지 유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직계 가족이 경제적 또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승인율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시내 한인 식당들의 위생관리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곳 중 한 곳에서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이 발견됐고 3분의 1의 식당에서 관리 부실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일보는 28일 뉴욕시 보건국이 한인 식당 260곳을 상대로 실시한 위생 검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인 식당 가운데 주방기구 및 보관시설의 관리가 부실해 벌점을 받은 경우는 무려 90군데에 달했습니다. 또 음식을 준비 보관하거나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결 부주의 문제로 68군데가 벌점을 받았습니다. 차거나 뜨거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67군데나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히 식당 홀이나 주방 내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의 흔적이 발견되거나 위생 검열 과정에서 검열관이 실제로 발견한 경우도 64건이 됐습니다. 쥐 배설물이나 쥐가 발견된 곳이 30군데로 가장 많았고 파리 발견 업소는 26곳, 바퀴벌레 8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리대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거나 깨끗하게 보관되지 않은 규정 위반은 52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인식당 260곳 중 벌점이 13점 이하로 A등급을 받은 곳은 211곳으로 81%에 달했고 벌점 14에서 27점까지인 B등급은 32곳, 벌점 28점 이상인 C등급은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탁 씨가 7월 초 시정부 전액 지원의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해준 시정부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한탁 씨를 지원했던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이 씨가 아주인 평등회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고 렌트는 전액 시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주인 평등회가 소유한 저소득층 원베드룸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주인 평등회가 시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뒤 새로 개조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랑킴 의원의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첫째 주에 이사했고 월 렌트 $1,200는 앞으로 무기한 시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 지난 2014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 아파트에서 지내온 이 씨는 한인사회 후원금으로 월 렌트 등을 충당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씨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게 돼 기쁘다며 아파트를 찾아준 아주인 평등회와 렌트를 지원해주는 시정부 인적자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역시 김 의원과 커뮤니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생계 위협까지 초래한 먹자골목 149 스트릿 교량이 마침내 완공됩니다. 8월 19일 드디어 개통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루즈벨트 애비뉴와 41번가 사이 149가에서 진행 중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공사가 지체되면서 개통일은 8월 19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149가 교량은 6월 중으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교량 상판과 보도블록을 새 것으로 다시 설치했고 최종 안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량 개통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49가 교량 공사는 2010년 시작해 2년 만인 2012년 5월 완료됐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부실 공사로 판명되면서 재개통되지 못하다가 지난 1월이 돼서야 7년 만에 재공사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14%, 86%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이 중 75%는 홀로 차량 이용자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상당한데요. 뉴욕시 이런 운전자들이 길바닥에 뿌리는 돈이 1인당 $1,7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교통연구소는 최근 2015년 미국 내 대도시의 광역별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시 일원 운전자는 1인당 연평균 74시간을 도로상에서 낭비해 대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교통정체로 인해 거리에 무의미하게 뿌려지는 휘발유 손실 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1인당 $1,739에 달했습니다. 한편 대도시 가운데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워싱턴 DC 일원으로 연간 1인당 82시간을 허비하고 $1,834의 비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일원의 경우는 1인당 80시간을 허비하고 $1,711의 비용 손실, 샌프란시스코 일원은 1인당 78시간, 손실 비용은 $1,6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연간 평균으로는 운전자 1인당 42시간을 교통 체증으로 허비하고 $960의 비용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 중 약 86%가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차량 통근객 4명 중 3명은 홀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서 29가지 화학물질이 발견됐으며 이 중 발암물질도 검출됐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전자담배의 증기에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는 화학물질인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 등 29가지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프로필렌 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인공적으로 연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연방보건부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연구소는 이 두 물질이 전자담배 내부에서 고열로 분해될 경우 독성 폐기종을
질환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추가로 생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전자담배 옹호자들은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보다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더 적다고 주장하지만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반 담배가 심하게 몸에 나쁘다면 전자담배는 몸에 나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흡연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빠른 시간 안에 흡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또 열풍이 한인 사회에 또 불어닥쳤습니다. 파워볼 잭팟 상금이 역대 5번째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실시된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29일 추첨일 당첨 금액은 4억 7,800만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역대 파워볼 복권의 잭팟 규모 중 5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당첨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수령 시 3억 3,06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잭팟 상금이 역대 5번째로 치솟으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뉴욕, 뉴저지 각 복권 판매상에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고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 1월에도 파워볼 잭팟은 미 복권 사상 최고액인 15억 8,6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미 전역을 로또 광풍으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한인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소극적인 참여 속에 사기 피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류 미비자들의 혜택마저 없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 서류 미비 한인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가입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에 따르면 총 13만 8천 명의 아시안 청소년 중 다카에 가입한 한인은 6천 명으로 2만 명이 넘는 타인종 커뮤니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shame of being undocumented and fear of coming forward that plays out much more significantly in our communities than in other communities.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 사기 행각도 다카 가입 저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 비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수법으로 신분 유지가 절실한 학생들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ou haven't heard about or anybody else has been able to do. You have to be leery of people that are promising you something that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fulfill. 2007년 6월 15일 이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모두 다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확대 법안을 기각시켜 다카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민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플로리다주 2개 도시에 수혈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FDA는 최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와 브로와드 카운티에서 수혈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두 지역에 대해 수혈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이번 방침은 지난주 플로리다주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에 대한 여행 경력이 없고 모기에 물리거나 감염자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는 주민들이 지카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마이애미 일대에는 임산부 2명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모두 수혈을 통한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 북동부 자리야 마을, 땅은 불타오르고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지만 그래도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도 북동부 자르칸드주에 위치한 자리야 마을. 화산 지역도 아닌데 땅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곳곳에 하얀 연기가 자욱합니다. 자세히 보니 땅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마을 전체에 70여 개.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because the fires has been gradually approaching, and as it comes nearer and nearer, the ground gets cracked up and then it will eventually fall. 불꽃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불은 지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표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1971년 국영 석탄 기업이 지표면에 석탄까지 무리하게 채굴하면서 석탄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불길이 급속히 확산된 겁니다. The idea was they'll get quick coal and they'll get cheap coal. With that idea they started this open, which is actually not conducive to this place. 불붙은 석탄층 위의 마을은 그야말로 뜨거운 가마솥과 같습니다. 지면의 온도가 70도에 육박하고 여름철 기온은 50도를 웃돕니다. 무리한 채굴로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땅속으로 가라앉은 집도 수두룩합니다. इधर सब गिर जाएगा सर, देखिए सब घर द्वार फट गया है सर. देखिए यहाँ पूरा ऊपर वाला गिरेगा तो मर जाएगा ना. ये बच्चा को लेके हम सूता है सर. 석탄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는 주민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ओपन कास्ट क्या हो रहा है कि ब्लास्ट हो रहा है, एक्सप्लोसिव से उसको ब्लास्ट किया जा रहा है, तो ब्लास्ट जो हो रहा है तो उसका तो जो उड़ रहा है और डस्ट हो रहा है वो तो दूर तक फैल रहा है. 이런데도 인도 정부는 채굴을 멈추기는커녕 석탄 생산량을 갈수록 늘리고 있습니다. They need production, other things. Their priority is production most rather than safety. 대신 정부는 주민 수천 명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은 마을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채굴장 주변에서 석탄을 줍는 일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just getting by. What can we do? For the sake of feeding ourselves, we have to do this and live here. If we had any other opportunity, would we live like this? 불지옥을 떠난들 또 다른 지옥과 싸워야 하는 인도의 탄광촌 주민들은 오늘도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10월부터 시저녁 5개 보로에 총 7개의 아동 정신건강 클리닉을 신설합니다. 이 아동 정신건강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램은 드볼라주 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클레이가 주도하고 있는 시 정신건강 개선의 일환으로 $460만 투입됩니다. 클리닉은 6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단기 카운슬링, 진찰 등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지난 27일 뉴욕주 교육부 리전트위원회는 각종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68명의 뉴욕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한인 약사 이모 씨와 공인회계사 유모 씨 등 한인 2명도 징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약사 이 씨는 규제약물 유통, 판매 위반과 돈 세탁 혐의로 인해 약사 면허가 박탈됐으며 공인회계사 유 씨는 면허정지 12개월, 집행유예 12개월과 벌금 $2,500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항의하는 한인 네일 종사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은 당초 시위 예정일 8월 1일까지는 준비기간이 촉박해 8월 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 장소는 맨해튼 뉴욕타임즈 본사 앞 검정색 계통의 의상을 입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뉴욕 한인 학부모협 회원들과 중국계 네일협회 회원들도 대거 동참합니다. 더민주 안민석 의원이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법안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공무원을 한국 학교에 파견하며 국가가 한국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